네, 4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4월 1일 증시 오늘장에선 어떤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역시나 시장 이슈가 되겠습니다. 빠르게 발을 빼고 있는 외국인, 오늘장에서도 현물에서 한 3천억 정도 팔아치우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죠. 그와 관련해서 4월 증시 전반에 대한 전망 어떻게 나오는지, 또 오늘 쏟아졌던 지표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장 출발할 때 코스닥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었던 것은 바로 헬스케어 부분의 의료기기 업체들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어제부터 가장 핫한 이슈가 되겠네요. 현대증권 매각이 결국 KB금융의 손으로 넘어갔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각각의 업계 평가들 한번 정리하면서 전략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 밖에 SK머티리얼즈 그리고 일진다이아 이야기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자, 4월 1일 항상 월 초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각국에서 지표들이 쏟아집니다. 3월 지표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전해졌죠. 한번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국에서 무역 지표가 있었습니다. 3월 수출이 발표가 됐는데 여전히 15개월째 수출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전년 3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8%, 수출의 감소폭은 여전했죠. 하지만 눈에 띄는 것은 최근 들어서 계속 두 자릿수의 감소를 보였는데 이 넉 달 만에 두 자릿수가 아니라 딱 한 자릿수의 감소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즉슨 지난달보다는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라는 거겠죠. 관련한 내용을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요. 13개 수출 품목 중에 석유나 선박 부분 11개가 감소를 했습니다. IT 부분이 상승하며 그나마의 개선을 이끈 건데요. LG전자나 삼성전자에서 내놨던 스마트폰들이 잘 팔린 것이 주요한 요소가 되겠죠. 어찌됐건 이 석유나 선박 부분이 감소했다라는 것은 결국 지금 이 시장에서도 핵심 변수는 유가가 반등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와 관련한 이슈들 앞으로 꾸준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중국에서도 제조업 지표가 있었습니다. 국가통계국이 내놓고 있는 제조업 PMI가 50.1을 기록했습니다. 오랜만에 보시죠. 50을 상회했습니다. 8개월 만이고요. 50을 웃돌았다라는 것은 결국 경기 확장 국면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 시장의 기대를 키우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찰신 제조업 PMI 역시 예상치였던 48.3보다 조금 높게 나왔어요. 49.7을 기록하면서 이제는 중국 경기 한숨 놓을 수 있을까? 시장의 기대가 몰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서는 그 이유를 춘절 이후 공장 가동률이 증가하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 원자재 가격 등이 반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효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도 시카고 제조업 PMI가 나왔죠. 역시나 예상을 상회하면서 이 G2 국가에서 개선이 되고 있으니까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까 시장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4월 증시는 안도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좀 긍정적인 뷰가 나오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 내놓고 있는 4월 증시의 전망과 또 주목해야 될 변수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 역시나 FMC 얘기는 빼놓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옐런 의장의 연설 이후로 4월에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우려는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4월 FMC 금리 인상 가능성은 확률 6%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거의 안 올릴 것으로 보이죠. 그렇지만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4월 총선 결과와 또 여당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공약으로 걸었죠. 한국판 양적 완화, 과연 어떻게 반응이 나올 것인지, 어떤 발언들이 나올 것인지 점검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시장에서는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실적 시즌이 있는 4월 중반까지는 그래도 지수가 안도 랠리,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반 이후부터는 조금씩 차익 실현 물량을 맞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이 중요한 변곡점이 되겠죠. 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다는 차익 매물에 대한 부담감과 삼성전자가 주가 어떤 흐름을 보이냐에 따라 시장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전해집니다. 특히나 어제부터 외국인이 매도로 좀 강하게 돌아선 점 분명 부담 요소는 마찬가지겠죠. 자, 5월입니다. 중국 A주가 또 신흥국 지수에 편입이 되죠. 그 때문에 중국으로 자금이 가면서 한국에서 자금이 4월부터 빠지지 않을까 우려감이 많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4월 증시 대비 전략을 짤 때는 4월의 전반기 그리고 후반기 각각 전략을 좀 차별적으로 짜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 모시고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자, 비교적 코스피 대비해서 오늘장 코스닥이 탄력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을지 점검해 볼게요. 바로 헬스케어나 의료기기 업체들이 주가를 이끌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라는 말 정말 경제 그리고 사회적인 이야기로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고령화 비율은 13.1%입니다.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탈리아 20% 넘어가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 국가들 대비해서는 고령화 비율이 아직까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고령화 증가 속도가 전 세계에서 첫 번째라고 합니다.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 말은 즉슨 우리는 건강에 대한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끊임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기 시장은 최근 10년 동안 8%의 고속 성장을 끊임없이 해왔고요. 이 때문에 신한금융투자증권에서 헬스케어 의료기기 업체 중 9개 유망주를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살펴보시면요. 아이센스, 우리 자주 얘기를 했어요. 혈당 측정기 업체고요. 인바디는 체성분, 주가는 지난해 우상향 그대로 그려주며 굉장히 좋았던 흐름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중국에서 이제 임플란트를 시작하게 되면 큰 성장을 기록할 것이다. 많은 증권가의 평들이 있었죠. 진단키트 업체인 시젠도 흐름 나쁘지 않았고요. 바텍, 그리고 최근에 우리 굉장히 자주 이야기했었던 디오도 있습니다. 임플란트긴 합니다만 디지털 임플란트 업체로서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았었죠. 그 뒤를 뷰웍스나 휴비치, JVM 등이 잇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군들 오늘 출발할 때 모두 동일하게 상승으로 시작을 했고요. 아이센스와 인바디 같은 경우는 시간이 갈수록 탄력 조금 둔화되면서 지금은 0.1% 정도 하락권, 약보합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휴비치와 JVM을 제외하고 일중이나 주중으로 차트를 한번 보신다면요. 모두 다 우상향 차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꾸준한 성장을 보여왔다라는 거겠죠. 이들 9개 업체들을 매출액을 한번 합해봤습니다. 2013년도에서 2014년도는 증가율이 10% 이상이 됐고요. 2014에서 15년도는 14%, 그리고 올해는 또다시 13%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세트리온을 비롯해서 다시 한번 중소형 제약사들까지 다시 한번 시장의 관심을 받아가고 있는 요즘인데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많이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 의료기기 업체는 제약주와 바이오주 사이에 끼어 있다라는 이야기들 간혹 하는데요. 바이오주처럼 큰 폭의 성장을 기록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20년간 꾸준한 성장을 보여온 만큼 비교적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다면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이야기 많습니다. 과연 그 말을 믿어도 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투자해볼 만한 종목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인지 잠시 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이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네요. 오늘 시장에서도 가장 핫하기도 하고요. 어제 퇴근길쯤에 모두들 속보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현대증권 매각, 결국 KB금융이 새로운 주인이 될 수 있다. 그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 그리고 이 홍콩계 사모펀드 세 곳이 치열한 접점을 펼쳤는데 KB금융의 손으로 넘어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관련한 이슈들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그룹 측에서는 현대상선의 경영 정상화에 사활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구조조정 일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이었죠. 현대증권 오릭스에 매각을 하려 했었는데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상선 돈이 없죠. 이걸 팔아서 돈을 좀 확보해서 급한 불들을 끌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갔던 겁니다. 현대상선에서는 결국 현대아산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4,500원의 현금을 주게 되고요. 또 추가 자구안을 제출하고 감자를 하고 채권단과 함께 조건부 자유협약을 체결하고 굉장히 많은 일들, 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웃게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현대증권 결국에는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KB금융이 선정이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한 6,500억 정도에 팔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왔었는데요. 일단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결국 KB금융 측에서는 1조 원 내외로 써냈다라는 시장의 이야기가 들리죠. 물론 언론사마다 보도 내용이 살짝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대다수의 추정인 한 1조 원 정도 그 이상을 써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6,500억 원에 팔려고 했는데 1조 원 넘게 팔았다라고 하니까 남는 돈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 현대그룹 측에서는 자금의 숨통이 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현대 자금의 숨통이 트이고 현대상선의 대출금을 빠르게 갚아 나가고 남는 돈이 있다면 그것을 급한 불을 끄는 자금 운용에 쓰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죠. 자, 그럼 현대증권과 KB금융그룹 그리고 증권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현대증권 측에서는 최상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대증권은 괜찮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대주주인 현대상선으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 저평가받았었다. 이제서야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며 화색을 띠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KB금융그룹에선 어떨까요? 비싸지만 잘 샀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투자증권이라던가 혹은 대우증권이라던가 인수 과정에서 KB금융그룹이 모두 다 실패한 바가 있었죠. 그래서 이번만큼은 우리가 꼭 따올 거야라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결국 조금 과감한 배팅을 하지 않았나 시장의 이야기는 있습니다. 이제 승자의 저주에 걸리지 않을까 많은 이들이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아직 그렇게까지 걱정할 이유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현대증권과 KB금융의 시너지가 괜찮을 것으로 시장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현대증권 같은 경우는 IB 부분이라던가 리테일 부분, 일단 증권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은 기업금융으로서 강점을 가지고 있죠. 일단 IB 부분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 현대증권을 가지고 오면서 결국 긍정적인 조합이 이루어질 것이고 시너지가 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KB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에서 거래 점유율이 2.2%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증권과 대충 합산만 해봐도 6.5%가 넘어가게 된다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그래도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느 쪽이 수혜를 보게 될 것인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 정리해보도록 하죠. 네 번째 이슈입니다. SK머티리얼즈인데요. 오늘장도 강세 흐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수가스 업체인데 SKC 에어가스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주가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전략 짜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일진다이아 보겠습니다. 호실적을 내놨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다이아의 사용처가 항공이라던가 IT라던가 조금 더 고부가치 산업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실적 개선 있지 않을까? 역시 주가 급등 흐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이슈들 점검해 봤네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마켓 인사이드로 넘어가시죠.